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미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랜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트랜지션은 서로 다른 클립이 연속해서 재생될 때 두 클립이 교차되는 부분에 적용되는 효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클립이 바뀌면서 다양한 효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장면 전환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오늘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랜지션은 장면 전환 효과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에 적어도 2개 이상의 클립을 동일한 시간대에 서로 겹쳐서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일단 3개 클립을 타임라인에다 미리 올려놨어요. 자, 트랜지션을 넣기 위해서는 이펙트 패널로 가셔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펙트 패널 같은 경우는 저랑 똑같이 에디팅이라는 워크스페이스를 지금 열어서 사용하시고 계신다면은 프로젝트 패널 쪽으로 이펙트 여기 패널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펙트 패널이 찾아보니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나는 이펙트 패널이 없단 말이에요. 열두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패널들은 일단 필요 없는 패널들은 지금 클릭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은 클로즈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즉 사용을 안 하는 패널들, 내가 잘 사용을 안 하는 패널이다 하는 것들은 여기 가로 줄 3개가 있죠. 이곳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요. 클로즈 패널이란 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 패널이 지금 프로젝트 패널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게 사라진 거예요? 아예 이제 저는 이펙트 패널하고 미디어 브라우저를 못 쓰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패널들은 필요할 때 다시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상위 메뉴바에 가시게 되면은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 윈도우를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패널들이 다 이곳에 모두 모여져 있어요. 지금 다시 나는 이펙트 패널을 하나 꺼내서 쓰고 싶다 하시면은 이펙트 패널을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고 밖으로 빼져 있는 그런 패널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펙트는 제가 방금 닫았기 때문에 없어졌죠. 자, 이렇게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다시 이펙트 패널이 프로젝트 패널 안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비디오 트랜지션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폴더에서 오른쪽 부등호 키 있죠? 이 부등호 키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또 다른 폴더체로 이렇게 트랜지션이 묶여져 있어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수많은 트랜지션 효과들이 있어요. 보시면 3D 모션, 즉 X, Y, Z축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입체적인 트랜지션을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디졸브, 겹쳐지는 효과죠. 겹쳐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다양한 트랜지션 효과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효과는 어떤 거냐면 디졸브라는 이 효과인데요. 이 효과에 있는 또 부등호 키를 한번 확장해서 보시면은 디졸브 밑에 애디티브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 딥 투 블랙, 딥 투 화이트, 필름 디졸브 등등등등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디졸브는 크로스 디졸브예요. 앞에 있는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뒷장면이 보이게 하는 그 느낌인데요. 지금 이 크로스 디졸브라는 거를 한번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 클립과 이 클립 사이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서 클립과 클립 사이의 경계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플레이. 네,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 앞쪽에 있는 클립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뒤에 있는 클립이 서서히 나타나는 그런 효과죠. 네. 이게 바로 트랜지션 중에서 디졸브, 크로스 디졸브라는 효과이고요. 이번에는 3D 모션, 즉 XY, Z축으로 약간 입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트랜지션 한번 넣어봤는데요. 플립 오버라는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적용하셔서 플레이를 한번 해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 방송에서나 혹은 뭐 기타 다른 영상에서도 보신 적 있죠? 큐브 스핀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이렇게 옆으로 밀고 약간 입체적으로 큐브 모양이 돌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클립이 있어요. 자, 이 클립 뒤에 이렇게 파도가 밀려오는 클립이 있습니다. 자, 이 클립에 저도 아까 넣었던 크로스 디졸브라는 걸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드래그해서 크로스 디졸브를 드래그 앤 드랍 해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아까는 분명히 이렇게 가운데로 딱 클립과 클립 사이 들어갔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넣으려고 해도 클립과 클립 사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히려 앞쪽, 그러니까 뒤에 클립의 앞쪽에만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벌써.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뒤쪽에 있는 클립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여유분의 클립이 없어요. 촬영본의 제일 첫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클립의 제일 첫 장면이다 라는 표시가 이렇게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약간 꺾여져 있는 느낌의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죠. 이 표시가 있다는 거는 클립의 제일 첫 장면이에요. 그 앞쪽으로 클립을 늘리고 싶으셔도 늘어나질 않습니다. 끝이라는 거죠. 지금 일반 클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이 뒤에 늘릴 수 있는 클립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랜지션 효과를 하실 때는 이 클립의 앞뒤로 여유분이 있는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면 나는 이 트랜지션 효과가 조금 더 길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짧게 이렇게 디졸브가 되는데 나는 조금 더 길게 잔잔하게 디졸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 트랜지션의 경계면에 마우스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클립을 트림하는 모드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즉 왼쪽 마우스를 꾹 눌러서 이렇게 디졸브의 길이를 늘려주시게 되면은 앞클립과 뒷클립이 겹쳐지는 시간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자, 이 시간을 정확하게 나는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트랜지션 효과를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Set Transition Duration이라고 해가지고 트랜지션의 시간을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00 프레임 1초라고 되어 있죠. 나는 만약에 2초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에다가 2초로 변경을 해주신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트랜지션 길이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절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하시면 되고, 이번에는 나는 15프레임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여기 2 지우시고 00 지우셔서 15라고 누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15프레임이라고 치시고 OK 눌러주시게 되면 15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타임코드를 입력하실 때 만약에 내가 3초를 주고 싶다 혹은 2초를 주고 싶다 하시면은 2 누르시고요. 초 단위를 누르고 싶다 하시면은 마침표 있으시죠? 마침표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이거는 2초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2초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트랜지션 같은 경우, 다른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흰색 아이콘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데 유독 이 디졸브에서 크로스 디졸브라는 것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활성화된 표시가 보이시죠? 다른 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아이리스에서 열어봤더니 없어요. 페이지 필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드, 와이프도 없어요. 이렇게 크로스 디졸브만 이렇게 유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 크로스 디졸브가 디폴트, 프리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트랜지션이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디폴트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설정이 된 그 트랜지션을 디폴트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디폴트 트랜지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자주 쓰는 트랜지션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즉
자주 쓰는 트랜지션은 이렇게 그냥 표시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언제든지 이 트랜지션을 찾지 않고도 내가 경계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단축키로 내가 이거를 입력시켜 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디폴트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그 클립과 클립 사이를 경계면 한번 클릭하신 상태에서 컨트롤 D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크로스 디졸브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만약에 나는 이 크로스 디졸브를 자주 쓰지 않고 딥 투 화이트라는 이 트랜지션을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가 아니라 이 딥 투 화이트에 대해서 디폴트 트랜지션을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트랜지션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시면 Set Selected as Default Transition이라는 게 뜹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아까 크로스 디졸브에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던 게 딥 투 화이트로 활성화되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가 이 트랜지션을 적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이번에는 딥 투 화이트가 트랜지션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용하기가 간편하고 쉬워요. 그죠? 그런데 가끔 보시면 이런 효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장면이 앞장면과 뒷장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보여주는 건데 뒤에 이 회색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로 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돌았으면 좋겠다. 회전의 축을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방향이 지금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좀 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이 트랜지션에 대해서 상세 설정 창으로 갈 수가 있어요. 트랜지션에 대한 상세 설정 창은 어떻게 가냐면 일단 클립을 선택하지 않으시고요. 꼭 트랜지션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소스 모니터 패널로 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이 있어요. 자, 이 이펙트 컨트롤이라는 패널을 한번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트랜지션, 플립 오버에 대한 트랜지션을 내가 조금 제어할 수 있는 창으로 들어옵니다. 자, 제일 위쪽에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플레이 버튼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A라는 이미지가 앞에 클립이라는 뜻이고요. B라는 이미지는 뒤 클립, 두 번째 클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플레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이 트랜지션이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됩니다. 위, 아래, 좌우에 이렇게 삼각형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적용한 그 트랜지션에 이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건데요. 나는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삼각형 표시가 있다 하시면은 내가 회전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은 다시 플레이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적용이 된다는 건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까는 분명 좌우로 돌았는데 이제는 위아래 회전하는 걸로 트랜지션이 바뀌죠.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듀레이션이 있어요. 듀레이션은 조금 전에 알려드렸죠. 트랜지션이 적용되는 시간인데요. 시, 분, 초, 프레임 단위니까 보통 초랑 프레임 단위에서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서 1초 15프레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적용이 되겠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트랜지션의 시작점과 끝점을 내가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해주고 싶다 하시면은 제일 앞쪽으로 위치시키시면 되고요. 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느낌으로 효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지금 보시면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Show Actual Source라고 되어 있는 곳에 여기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소스들을 내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는 A, B라는 형태로 우리가 확인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실제 적용하고자 하는 소스, 클립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버스라는 게 있어요. 리버스. 이 리버스 같은 경우는 반대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만약에 트랜지션이 적용되는 순서가 이렇게 A부터 B로 이렇게 회전이 위아래로 이렇게 되는 거라면 이 회전의 순서가 반대로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지금 이것 같은 경우 한번 확인해 보시면, 플레이해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요. 리버스를 한번 체크해 주시게 되면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나는 이 리버스를 한 거랑 안 한 거랑 비교해서 나는 원하는 방향이 이거야 하시면은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커스텀이라고 있어요. 사용자가 직접 어떤 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트랜지션의 설정창, 자세한 설정창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트랜지션 속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뭐 방향 회전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커스텀이라는 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있게 되면은 커스텀이라는 걸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뭐가 뜨냐면 플립 오버의 세팅이 뜨는데요. 이때 밴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플립 오버를 확인할 때 뒤쪽에 보시면은 보드, 이 회색 보드라는 게 나오죠. 이게 바로 밴드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 밴드의 개수를 하나가 아닌 나는 2개를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눌러주시게 되면은 컬러의 색상은 회색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핑크색으로 한번, 파란색이 조금 더 낫겠죠. 하늘색으로 좀 한번 바꿔주겠다 하시면은 OK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 보더의 개수가 2개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가는 게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나는 이거를 3개로 적용을 하고요. 색상을 핑크색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개로 나눠져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디오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디오 트랜지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트랜지션만큼 오디오 트랜지션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요. 오디오 보시면은 우리가 음악이라는 걸 지금 이 영상에 음악이 좀 없으니까 아쉽죠? 음악이랑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쉽죠?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보시면 지금 음악이 앞에 2클립까지는 한 음악으로 가다가 뒤에 3번째 클립에서는 다른 음악으로 이렇게 딱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이 클립과 이 클립으로 오디오 클립이 전환이 될 때 자연스러운가요? 끊어지면서 오디오가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디오도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트랜지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이펙트 패널로 가셔서요. 이번에는 오디오 트랜지션이라는 폴더를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은 크로스페이드,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이 섞이는 거죠. 그 폴더를 확장해 보시면 오디오 트랜지션은 하나, 둘, 셋, 이게 다예요. 오디오 트랜지션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총 3가지가 있어요. 엄청 많죠. 비디오 트랜지션에 비해서 그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오디오 트랜지션은 앞에 있는 소리와 뒤에 있는 소리를 섞어주는 그런 트랜지션이 전부예요. 그랬을 때 그 방식이 3가지가 있고요. 컨스턴트 게인과 컨스턴트 파워, 엑스포넨셜 페이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컨스탄트 파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죠. 파란색으로. 그거는 즉 오른쪽 마우스 눌러주면은 이 디폴트 트랜지션이 이 컨스탄트 파워로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컨스탄트 파워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적용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클릭과 클립 사이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면 네, 느껴지시나요? 마찬가지로 그 디졸브랑 비슷하죠. 앞쪽에 있는 이 클립, 첫 번째 클립이 뒤쪽으로 이렇게 서서히 넘어가면서 볼륨 값이 작아지면서 앞에 있는 클립, 뒤에 있는 클립의 소리는 서서히 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트랜지션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해주고 싶다 그러시면은 아까 더블 클릭하셔서 클립의 트랜지션의 길이를 뭐 2초로 설정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섞이겠죠. 자, 그러면 이 컨스탄트 게인 같은 경우는 들어보시면 시작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죠. 섞이긴 섞이는데 컨스탄트 파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스탄트 게인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앞에 클립이 들어오면서 뒤에 있는 오디오의 클립이 들리는 거고요. 컨스탄트 게인은 조금 더 작게 들리죠. 이게 컨스탄트 게인이고요. 컨스탄트 파워는 네, 두 클립이 섞이는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떠세요?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확실히. 이것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클립의 오디오가 뒤에 클립이 가기 전에 서서히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클립은 앞에 클립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서서히 들리는 거죠. 즉, 기존에 있는 컨스탄트 파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섞인다면은 엑스펜셔널 페이드 같은 경우는 앞클립이 완벽하게 사라지고 뒷클립이 서서히 들리는 그런 트랜지션 효과입니다. 네. 이때 자주 쓰는 디폴트 트랜지션은 비디오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컨트롤 D였죠. 오디오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어떻게 되냐면 쉬프트 D입니다. 즉 비디오의 디폴트 트랜지션은 컨트롤 D, 그리고 오디오의 디폴트 트랜지션은 쉬프트 D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내가 쉽게 디졸브와 컨스탄트 파워를 이용해서 장면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비디오의 트랜지션 효과와 오디오의 트랜지션 효과가 따로 있다는 것과, 그리고 트랜지션 효과를 내가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펙트 컨트롤 패널로 가셔서 직접적으로 변경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